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인증 대비 학습과정 제7강 시그마 수준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식스시마 바이블 시리즈 인증편 105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에요. 기존에 이제 식스시마 바이블 시리즈 12권, 퀄러티 바이블 시리즈 4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 더 솔버라고 하는 총 17권을요. 비 더 솔버라고 하는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놓고 있고요. 네, 본 인증편은 개인의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어떤 방법에 초점을 좀 맞춰서요. 문제 해결 역량 향상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롭게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ps.lab.co.kr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시그마 수준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앞서 우리 6강에서 정규분포의 어떤 넓이, 즉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론적 배경, 그리고 자세한 어떤 그 계산 과정을 학습을 했었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그마 수준을 구합니다. 시그마 수준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분포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평균과 규격, USL이라고 가정하죠. USL이 있다고 하면 그 평균과 규격 사이의 거리에 이 분포의 표준 편차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평균과 USL upper spec이죠? upper specification 레벨입니다. 리밋입니다. USL 사이에 이 표준 편차가 6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6시그마 수준, 6시그마 레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하나의 이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동시에 측정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어요. 보통 이제 정균포라고 하면 주요한 파라미터로서 이제 평균과 중심값과 이제 펑퍼짐의 정도,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제 가늠을 하죠. 이 두 가지를 각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어떤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그마 수준, 즉 6시그마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규격 사이에 표준 편차가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건데, 보통 이제 6시그마 레벨이라고 하면 6개가 들어가니까 요 규격을 넘어가는 요 상황에서의 요 넓이, 확률은 0.00000002. 그래서 이것을 EPP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개 중에 2개의 결점이다. 이게 파트 퍼 빌리언이죠. 10억 개 중에 2개의 파트 정도가 결점으로 발생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거의 뭐 우리 그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이 레벨을 만들 수가 없죠. 10억 개를 생산했는데 뭐 2개 정도의 결점을 만들어낸다. 네,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이것이 쉬프트 한다라는 논리를 적용을 하면, 이제 마이클 해리나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를 했죠. 평균적으로 한 1.5만큼 움직인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분포가 이만큼 1.5만큼 중심이 하나 반만큼 움직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체 분포가 조금 옆쪽으로 밀리니까 나오는 불량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4 ppm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이제 원리를 좀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우선 그 기본적인 시그마 레벨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평균과 규격 사이에 편차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거다.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좀 펑퍼짐해진다 라고 좀 가정을 해보죠. 중심은 가만히 있고 편차가 좀 펑퍼짐해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포가 좀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좀 띠게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평균과 규격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 반면에 표준 편차가 증가하니까 좀 덜 들어가죠. 아까 6개 들어가던 것이 요번에는 한 2.5개 들어가더라. 이러면 이제 이게 2.5 시그마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 산포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값 자체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값이 떨어진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잘 반영하는 그런 매트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산포는 일정한데 평균이 좀 작아져요.
USL에 있다는 얘기는, 한쪽 규격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망소, 작기를 희망하는 특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좀 작아집니다, 평균이. 그러면 평균과 규격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니까, 늘어나니까 표준편차 개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4개. 그러면 이것을 4시그마 수준이다. 그럼 망소 특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평균이 이동했다, 작은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죠.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값이 커집니다. 값이 커지면 원하는 바, 값이 작아지면 원치 않는 바. 그러니까 값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공정의 변동이 적합하게 좀 수치에 반영되고 있다. 적합한 매트릭이다. 또 하나 장점은 평균과 편차를 동시에 변화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숫자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그마 수율이라는 게 공정 프로세스 관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척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업에서는 주로 평균이 얼마큼 변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균과 편차를 같이 합쳐서 보는 이런 시그마 수준, 이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매트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그 A 특성의 변동이 이제 심하게 감지됐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0개의 어떤 데이터를 이제 표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평균이, 표본 평균이 한 3.6, 표본의 표준 편차가 0.88이다. 30개 정도 데이터 하면 거의 모집단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규격이 이제 4라고 하면 현재 시그마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망소 특성이니까 이제 4라고 하는 건 USL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균과 편차 사이의 거리는 계산하듯이 4에서 3.6을 빼면 되겠죠. 자, 그거를 편차로 나눠주면 몇 개 들어간지가 되는데 0.4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능력은, 소위 얘기하는 공정 능력은 0.45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맥스가 한 6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그 갭만큼은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 로드맵에서 보통 메저링 하죠. 메저 페이지에서 측정하는 그런 어떤 값의 예가 되겠고요. 6이라고 하는 최대의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그 갭만큼은 달성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럼 모든 어떤 척도가 다 이렇게 USL, 즉 망소 특성의 경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망목 특성, 어떤 특정 목적하는 값의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특성, 이런 경우는 왼쪽으로 벗어난 면적, 오른쪽으로 벗어난 면적, 규격이 2개가 있겠죠. 또 규격이 한쪽으로 되는 그런 망대 특성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LSL이 규격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쪽으로 벗어난 분량이 아니라 왼쪽으로 벗어난 분량이 되겠죠. 이와 같이 방금 그 시그마 수준을 정하는 이런 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즉 규격이 이쪽에 있거나 양쪽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경우도 동일하게 이쪽의 분량을 떼어서요,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분량이 이렇게 밀려서 새로운 규격이 형성이 되는 USL이 이런 구조가 되고요. 또 한쪽으로 벗어났더라도 이쪽에 뗀 것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구조로 본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망소 특성 상황에서의 시그마 수준을 정의에 맞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강에서 내용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8강에서는 그래서 표준정기분포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